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이제 보면 총회마다 계속 참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남북 미중이 함께 모여 종전선언하자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실제로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 사령관, 그다음에 김일성 북측의 김일성 주석, 그다음에 중국의 팽덕회 이렇게 3명이에요. 실은 오히려 사인의 당사자는 남측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 이승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모든 권한을 양도했기 때문에 사인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금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측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남북미 얘기를 하다가 남북미 중까지 얘기를 한 거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측이 나와라. 그다음에 중국이 보장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줘라, 북측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들이 훨씬 더 재밌게 돌아갔죠. 김여정 담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그건 질문으로 드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구태여 끌어들이라고 한 게 이 한국이 엄청나게 영리하게 지금 그럼요. 처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마크 램퍼트라고 하는 한국, 일본 담당 동아시아 부차관보라는 사람은 전략적으로는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는데 전략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좀 그렇다. 이견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원문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구를 통해서 비핵화도 하고 평화체제로도 가자. 그다음에 김여정 담화에도 보면 의미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면 남북 연락사무소도 다시 문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즉 여기서도 종전선언을 입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향후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가는 입구다라는 점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와 양해가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쌓았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응이 어떠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여정이 뭔가 물꼬를 트일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좀 예리한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저는 첫 번째는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보면 나는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 이 얘기 뭐냐면 당신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들어줄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고 싶거든. 니들 분위기 좀 조성해줘. 아니 북이 뭐라고 표현을 하든 북의 현실 상황이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식량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밌게 본 것은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 진보 정권이 소위 진보 개혁 정권일 때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SLBM까지 발사를 했잖아요. 북한의 SLBM은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정말 수중에서 잠수하면서 직접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소위 군비 경쟁에 같이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 북측이 갖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제한전입니다. 레드라인이 딱 있습니다. 군비 경쟁에서 북한에 설정된 레드라인은 ICBM, 즉 대륙간 탄도탄하고요. 핵실험입니다. 지금까지 그 레드라인은 밟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남북 정상 간의 관계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저쪽이 간절하구나. 명분을 달라.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남북미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펼쳐지기 위해서 북한이 간절히 요구하나 우리로서 또 미국으로서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이제 경제 제재 문제, 이 해제 그렇죠.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핵 인정 문제예요. 네. 이건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든 게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여정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종전회담의 진전이 여기에서 어떤 뭐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군사적 본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군사적 본질 문제라는 게 뭐냐면 체제 보장입니다. 북미 남 간의 국가 대 국가로서 지금부터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더욱더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거냐, 그러기 위해서 비핵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보장, 최소한의 체제 보장이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최소한의 체제 보장이 된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해왔던 얘기를 놓고 보자면 자위적 수단,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물릴 수 있는 자기 명분이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말을 했고 북한이 일정 정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강력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은 어떤 태도냐.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 간 대화라든지 정상회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알 수는 없는데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왕이가 다녀갔죠. 왔다 갔고요. 이 국제관계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중국은 자기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베이징의 하늘을 내년 올림픽 때 베이징 하늘을 맑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끊어질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모양이에요. 도로가 새카매져 있더라고. 가로등을 다 꺼갖고. 가로등을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무슨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 그런 체육 이벤트를 가지고 무슨 정권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수준이 됐지만. 여기에다가 자기 정권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에 남측에 내년 2월 달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는 거네요. 가시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에 꼭 왔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미 간의 갈등 국면도 끝까지 갈등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화웨이 부회장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국 측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일정한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무한 경쟁으로 가는 부분을 쫙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북미 중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 그럼 단순화시키면 남북 혹은 북미가 갈등 관계로 가는 걸 중국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한반도 내에서 더군다나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게 없어요. 글로벌에서는 미국과 경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미중이 한반도에서 갈등하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드 자꾸 배치하죠. 이래 되니까 본인들도 싫은 거죠.